네, 어머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덕여고 1학년 내신 설명회를 맡게 된 문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올해 바뀐 28학년도 대입과 관련된 내용과 동덕여고 국어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저희 학원의 자료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자료집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등원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에 방문을 하시면 이 자료집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차는요, 자, 제가 처음에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랑, 자, 28학년도 대입에 대한 기본 내용, 변화 요약, 그리고 효율적인 국어학습법, 자, 그리고 오늘의 본론이죠. 동덕여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은요, 자, 요 5번만은 오늘 꼭 눈여겨서 봐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은 교재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함께 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국어 내신학원을 고를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자,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학교의 경향을 200%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이 모의고사나 수능과는 다르게 이 학교별 내신은 정말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 추구하는 방식도 다르고 내는 것도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외부 지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모의고사를 껴넣기도 하고 껴넣지 않기도 하고요. 서술형이 강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향을 확실히 알고 충분히 대비해 줄 수 있는지, 자,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판단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집에 3쪽에 제 양력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요. 자, 올해 입학하는 예비고1 학생들부터 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뭔가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게 뭘까? 어떤 게 바뀐 거지? 하고 궁금해 할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대입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틀 자체는 크게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전형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큰 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수능과 수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수시에는 크게 다시 세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이런 전형이 있어요. 자, 얘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모범생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이 있지만, 자, 내가 이 전형을 도전해 보겠다 하면은요, 정말로 좋은 최상위권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줄여가지고 종합 전형이란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자,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뽑는 인원도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자, 얘는 명칭처럼 뭔가 학생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출범이 된 건데요.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과나 자소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서류로 원래는 같이 봤었어요. 자, 그런데 24학년도 대입부터는 비교과나 자소서가 미반영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느냐? 자, 교과 성취도 이외에 어떤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결국 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세특에 대한 중요도도 커졌습니다. 자, 세특이라는 이 명칭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부 사항과 세부 내용과 특기사항, 자, 그죠? 그거죠. 자, 제가 실제로 교직에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세특을 직접 써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얼마나 열성적인 참여도를 보여주었는지에 따라서 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그거를 보고 이제 학기 말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자율적으로 먼저 적어주시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적어주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나름대로의 탐구 활동을 확대해서 했다. 자, 그런 서류들을 가지고 요청을 드렸었을 때 판단하셔가지고 써주기도 하세요. 자,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도, 어떤 탐구 과제에 대한 몰입도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또 글쓰기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세 개가 크게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시과 관련된 세 가지 전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시 말고 정시는 대체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냐? 자, 정시는 거의 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하는 건데요. 자, 원래는 그냥 수능 성적입니다 라고 하고 끝났었는데 최근에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추세가 점점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세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서울대가 벌써 3년쯤 됐습니다. 이미 가장 먼저 시작하고 하고 있는 학교예요. 자, 서울대에서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은요. 다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균형, 일반전형, 기회균형 이렇게 세 가지 통해서 정시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동덕여고 학생들은 사실 지역균형, 우리 서울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기회균형도 뭐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결국 우리는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일반 전형에서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우리는 일반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때도 이런 교과 역량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판단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자, 20%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40%로 반영 비율을 확대했어요. 자, 그래서 정시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신 성적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신 성적을 서울대에서 나름대로 정한 어떤 7단계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2명의 평가자가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교과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준거 자료를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을 내신 성적을 가지고도 같이 판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변화에 두 번째로 동참한 게 고려대입니다. 자, 고려대도 일반 전형 그리고 교과 우수 전형 해가지고 두 가지 전형으로 정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교과 우수 전형, 자, 요게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좀 함께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요. 수능 성적 80%와 학생부, 즉 교과 성적을 20% 합산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입니다. 자, 올해 대입하는 학생들부터요. 자, 연세대도 요 흐름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26학년도 수능 올해부터 우리는 교과 성적 및 출석 여부 이런 것들을 5% 반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한양대도 올해부터 10%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만 해도 계속해서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고3이 되었을 시점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들 그리고 더 확대된 비중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입과 관련된 큰 틀을 확인하셨다면요. 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재편된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개정 교육과정의 요약 이런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해하려면 요 내용을 먼저 간단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 작년 고1 학생들 그리고 올해는 고2 학생들이죠. 요 학생들은 쭉 1호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올해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첫 학생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바뀌었냐? 1학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특이사항 적어놨어요. 1학년은 모두 공통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공통과목 그냥 주어진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선택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뭐가 달라지는 거지? 하고 당장 뭔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학교에서 시키는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하면은 장땡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던데 내가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던데 자, 그런 거는요. 2학년 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선정한 출판사별 교과서가 있어요. 학교마다 출판사별 교과서는 다르긴 하지만 주어진 교과서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음 2, 3학년 때 가면은요. 자, 선택의 여지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했어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일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언어는 문법 이런 거예요. 자, 문학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교과가 있었고요. 대개는 2학년 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를 하는 학교가 이 주변에는 대부분이었었죠.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주로 이제 선택을 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올해 입학한 학생들부터는요,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더해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걸로 하나 더 생겼어요. 자, 하지만 사실 국어과에 한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어과 자체는 큰 변동 없고 그냥 학생들은 별 고민을 할 필요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반 선택 과목 위주로 2학년 때 학교에서 나름껏 편성을 해서 커리큘럼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보세요. 화법과 언어. 자, 요렇게 두 개 묶어서 화법과 언어. 자, 독서와 작문. 요렇게 묶어서 독서와 작문. 자, 문학. 자, 그러니까 사실 내용 구성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좀 다르게 짬뽕을 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2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1학년 때 학생들한테 다 선호도 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강의 열어줬으면 좋겠니?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은 이런 일반 선택 과목에서 제 생각에 이거 할 것 같아요. 독서와 작문, 왜? 독서가 있으니까. 자, 문학, 왜? 문학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거를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2학년 때 강의를, 수업을 개설을 해줄 겁니다.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과목들을 국어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이란 건 뭐냐? 자, 이거는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탐구 형식의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국어과에서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개설이 됐는데요.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뭘 가르치겠다라는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주제 탐구 독서? 독서하겠죠. 문학과 영상? 문학을 하겠죠. 직무 의사소통? 아마도 말하기, 화법이겠죠. 이런 것들을 일반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탐구 심화된 형식으로 배운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아마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문학과 영상? 하겠죠. 문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학이 중요하니까요. 문학과 영상 이거 수업 개설해 놓고 수업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가르치는 식으로 고3 때 아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제 탐구 독서 아마 이거 하겠죠.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라면은 수능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독서와 문학의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업이 개설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은 그냥 그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국어에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자, 융합 선택 과목은 뭐냐면요. 요거는 사실 좀 선호도가 낮을 것 같아요. 개설되는 수업도 비교적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쉬운 활동들이기 때문이에요. 융합 선택 과목은 좀 쉬운 거, 그러니까 실생활과 학문의 융합을 꾀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 이런 것 등이 좀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아이들의 선호도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쉽고 이거보다는 이 둘에서 2학년, 3학년 때 문학이나 독서 위주로 개설이 분명히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국어과에서는 괜찮다. 고민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 2번 특이사항. 자, 국어과는 그런데요. 다른 과목이라면 분명히 어떤 선택의 고민의 순간이 올 거예요. 자, 왜냐면요. 자, 대학별 권장 과목이라는 게 올해부터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학교. 자, 벌써 이게 발표가 됐어요. 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는 우리 과에 올 학생들에게는 이런 권장 과목을 권한다 해가지고 물리투, 미적분, 기하 이런 것들을 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마다 지금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계정 교육과정에 따르면은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다 똑같은 걸로 선택권 없이 배우지만 2, 3학년 때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나만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학년별로 동일한 수업을 같은 강의실에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선택한 수업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그게 총 192학점이 됐었을 때 졸업 자격 요건이 취득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192학점이라고 하더라도요. 과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공학부니까 예를 들면은 과학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물리2랑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거 관련된 과보다는 물리2 요거 들었던 강좌 수강했던 친구들한테 차등적인 점수로 채점을 할 거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유의하셔가지고 국어과는 괜찮은데 다른 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모든 학기별 내신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자,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학년별로 내신 반영 비중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전부 다 학기별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당장 1학년 1학기 내신부터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앞으로 내가 더
시험 잘 봐가지고 커버가 되겠지? 그렇지 않고요. 다 동일한 비율이니까 열심히 매 시험마다 임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요런 새롭게 재편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이미 이 변화는 올해부터 당장 적용이죠. 자, 1번 지금 고1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변화 사항이요. 자, 2번. 자, 요 학생들이 문이과 통합과 융합의 시대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에 이런 구분이 없어진 거죠. 자,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모든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 이거를 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문과 위주의 선택 과목들을 수강했어 할지라도 통합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학과 위주의 선택 과목들을 많이 수강했어. 그래도 통합사회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권 없다. 자, 다 이거를 봐야 된다. 자, 그리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요, 1학년 때 배웠던, 자, 이런 걸 공통과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에서만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2, 3학년 때 어떤 뭐 물리 2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게 수능에서는 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웠던, 모두가 배웠던 그 필수 내용에 대해서만 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출제 범위가 준 거죠. 자, 그러면 쉽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어떤 내용은 기본적이되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난이도로 출제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시 내신 반영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대 40%, 고려대 20%, 연세대, 한양대도 올해부터 5%, 10%로 동참을 했다고 했어요. 자, 네 번째. 자, 수능에서는 선원 수령이 없습니다. 100% 객관식이에요. 자, 다섯 번째, 학폭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니까요. 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신에서의 변화 요약.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궁금해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내신에서 뭐가 바뀌나요? 뭐가 바뀌냐면요. 5등급제죠, 그렇죠? 자, 과거에 9등급제이던 것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등급 간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내가 누적 비율 상위 11%까지만 2등급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7% 학생이라면 난 1등급에서는 미끄러진 2등급 학생이에요. 자, 하지만 변화된 5등급제 안에서는요, 누적 비율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도 1등급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등급 간에 이렇게 그 구분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두고 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약화된 거 아니겠느냐? 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자, 2번. 자, 내신에서의 교과 성취를요, 교과 성적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를 병기해서 대학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자, 요 성적을 전부 다 기입해가지고 대학에선 이걸 점수화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어떤 일정 학습 목표를 달성했으면은 어떤 점수를 동일하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취도 A, B, C, D, E 5개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성취도를 평가하는 식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절대평가의 이제 맹점은요, 말 그대로 더 우수한 이제 학생일지라고 하더라도 그 변별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A 학교랑 B 학교에서 자, 동일하게 똑같이 A네.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A 학교에서는 시험을 워낙에 쉽게 내서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90%인 거예요. 반면에 B 학교에서는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10%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B 학교의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게 그 시험을 통과했을 확률이 큰 거거든요. 실제 실력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 절대평가의 자, 원점수와 성취도를 평가함과 동시에 이런 통계 정보를 함께 이렇게 기입하도록 했거든요. 자, 성취도별 분표 비율, 그러니까 A 성취도 몇 %냐 이 학교에서 과목 평균 몇 점이냐, 수강자 수 몇이냐, 이런 정보들을 함께 이제 기입해가지고요. 절대평가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변별에 있어서의 힌트를 좀 이제 갖고 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도 같이 기입을 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 5등급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두 가지를 병기한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약해진 것 같은데?
자, 1등급이 들어간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자, 기존에 5명까지만 한 반에서 1등급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10명 될 것 같은데,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우려를 반영을 해서, 자, 올해부터 연세대나 한양대도 왜 내신 반영 비율을 이렇게 좀 강화하겠어요? 학교별로 채점 기준이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어떤 정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자꾸만 변별하겠다. 우리 입맛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추세는 더 강화되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게요. 자, 3번 내신에서 선훈 수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반영된 비율보다 조금 더 선훈 수령이 많아질 수도 있겠어요. 자, 네 번째,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자, 고교학점제, 학점을 따는 겁니다. 내가 수강을, 어떤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정해서 나만의 커리큘럼을 짜서 거기에 대한 학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이제 폭이 주어진 거죠. 근데 요거는 말했다시피 2학년 때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요 1학년 친구들은 그다지 관련이 없는 얘기다. 그러면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내신국어 학습법. 자, 요거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원에서는 또 그에 나아가서 심화된 공부를 하는 것이지 학교 수업은 땡이고 학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거 졸거나 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듣고, 자, 프린트물로 수업할 때 필기해 주시는 것들도 좀 적고, 그리고 학원에 와서도 심화된 공부를 하고, 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교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중요도는 정말 입이 아프죠, 그렇죠? 자, 기출문제 꼭 풀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학교별로 경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틀리라고 내는 문제 대비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낯선 지문들을 그냥 선지로 막 던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면 1등급을 변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거 이제 당황하지 않고 적응해서 풀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지문들이 나왔었을 때 분석하려고 하는 태도와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자, 그 문제를 풀 때 뭐 선지에서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리법이 있다라는 게 맞는 선지예요. 그러면은 그 본문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의 서리법이 예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처음 보는 작품들을 문제에서 경험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때 나오는 선지들의 개념을 차근차근 이렇게 담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도 내신에서 함께 병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신에서도 변형 문제 제가 다 이렇게 제공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낯선 선지 작품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오답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자, 문법도 시험에 항상 포함이 되니까 자, 문법도 열심히 이제 해서 자, 시간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점수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로는 자, 이렇게 8쪽부터예요. 자, 요거를 자료를 같이 보시면은 더 좋고요. 자, 없으셔도 여기 화면을 보면서 따라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의 시작이네요. 동덕여고의 출제 경향이 그래서 뭐냐? 자, 들어가며 자, 한마디로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하다. 자, 문학이 가장 중요하다. 자, 문학이 중요하구나. 자, 가장 많은 비중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큰 틀은요. 자, 요렇게 한 학기가 자, 평가가 됩니다. 자, 수행평가에서 40% 반영, 그리고 지필평가가 나머지 60%인데요. 중간에서 30%, 기말에서 30% 해서 합산 100%의 비율로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이거 다 합산해가지고 몇 등급, 1등급, 2등급, 뭐 3,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중간고사에서는요. 자, 선택형 70점, 선훈수령 10점, 단답형 20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70점, 그리고 쓰는 게 30점 정도다인 거죠. 자, 기말고사도 동일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수행평가도 반영 비율 40%라는데 대체 뭐가 나오냐? 수행평가가요, 작년에 1학기 때 이렇게 수행이 됐어요.
뭐 쓰는 겁니다. 광고 창작 및 논평 쓰기, 책 읽고 서평 쓰기, 책 소개 발표하기, 자, 이런 것들로 40점이 구성이 됐고요. 평가 방법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이 작은 글씨로 조금 더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는 생략을 했는데,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책 읽고 서평 쓰기 평가 기준이 5개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미흡하면은 감점이 되는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해진 분량을 채웠는가? 한 장 쓰라고 했는데 한 장 쓰면 되는 겁니다. 한 장이 너무 이렇게 안 되게 쓰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절한 표현 및 표현 방식을 활용하였는가? 뭐 이상한 소리 안 적어 놓으면 감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간단합니다. 되게 나이브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작성 기준만 잘 지키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기한 내에 제출만 하면은 감점 요인이 별로 없어요. 자, 성실하게 임하면은 누구나 수행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그냥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한테 GP평가예요. GP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정리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문항 구성은 선택형 21문항, 서술형 7문항. 자, 근데 배점은 70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선택형의 점수 비중이 1.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더 잘 봐야 되겠죠. 더 중요하겠죠. 배점이 크니까. 자, 출제 내용은요, 교과서에서, 자, 외부 프린트에서, 자, 낯선 지문에서, 그러니까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배운 거 나오고요. 자, 교과서는 아니지만 프린트물로 줘가지고 똑같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문학에서 수능 특강 이런 데서 지문들이 선정되어서 나왔어요. 자, 근데 교과서든 외부 프린트든 이 둘은 어쨌든 배운 거를 낸다라는 차원에서는 다르지가 않잖아요. 배운 거 그냥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낯선 지문도 처음 보는 작품도 시험 시간에 처음 보는 게 나옵니다. 나와요. 자, 문항 난도 전체적으로 중에서 중상 정도다. 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낯선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 거기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낯선 지문을 활용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실제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영역은 3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문법 30%, 설명글 7%, 자, 문학 65% 가까이 되네요. 아이고야, 자, 문학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문학이 되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문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이랑 의문 변동이라는 게 출제가 됐고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변의 다른 학교들도 보통 비슷한 문법 영역을 항상 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나올 게 나왔고 비중도 30% 굉장히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술형은 3문제 정도 문법에서 나왔습니다. 자, 설명글은 여기 교과서 속에 있었던 정말 쉬운 설명글이에요. 중학생들도 정말 무리 없이 1학년들도 읽을 수 있을 법한 쉬운 글이에요. 자, 쉬운 글이라서 그런지 문제가 2문제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객관식 2문제가 나왔어요. 비중도 적고 배점도 적고 쉽습니다. 자, 문학이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크게 지문 세트는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문 세트가 이렇게 3개가 묶여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향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흑백 사진. 자, 요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자, 얘는 교과서, 나머지 뒤에 2개는 수특에서 작년 수특에 있는 지문 세트거든요. 자, 요거를 프린트물로 배부한 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내신 거예요. 자, 요렇게 묶어가지고 나왔고요. 자, 허생정 교과서 속 작품이고요. 종탑 아래에서 교과서 속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배운 것들에서 착실하게 이제 문제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자, 뭐 얘를 가지고 내는 문제에서도 처음 보는 작품을 보기로 엮어서 묻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문학에서 서술형이 4문제 정도가 나왔네요. 뭐 문법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영역별 경향 분석. 요거는 제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문학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문학에서는요, 자, 내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요하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뭐 써라, 필기해라 하는 어떤 필수 학습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곧잘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네가 이거를 암기했나를 그거를 확인하는 그냥 단편적인 출제 의도가 아주 빤하게 보이는 그런 내신형 문제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좀 평이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수능형도 있어요. 자, 물론 이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자, 수능형. 자, 요게 이제 왜 수능형이냐면은요. 자, 비교를 묻는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 나, 다. 요 지문을 비교하는 형식인 거예요. 자, 근데 비교를 할 때 서술되어 있는 선지들이 모의고사, 수능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지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선지를 그냥 내가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문형으로 구성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 작품에 대해서 짜르르르 외운 바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도 짜르르르 외운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나는 다와 달리, 다는 가에 비해 비교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연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수능식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수능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낯선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 실제로 몇 개 좀 출제가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은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업할 때 예를 들면 교과서 향수 이런 거는 그 연계 프린트로 나갔었던 우라지요 가까운 항구에서 흑백 사진, 자, 요런 어떤 고향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들과 연계되어서 나올 만한다라는 거를 이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연계될 것 같아요. 자, 연계가 될 것 같은 그런 포인트들을 미리 짚어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 자, 이런 거를 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와 다. 이거 외부 지문으로 따로 배우고 가는 교과서. 그래도 공통 어떤 주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요. 이거 어떻게 연계 지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비교형의 선지들을 많이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낯선 보기. 자, 요거 수능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별개로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문학에서 표현법. 자,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이 표현법 위주로 거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표현법 관련해서 어떤 지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바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고 꼭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낯선 선지 주고 표현법 비교하거나 고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았거든요. 표현법 굉장히 중요하다. 자,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표현법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사실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안 나왔는데요. 재작년 23년도에는요, 사실 동덕여고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게 모두 고르기, 모두 고르시오. 요런 게 항상 이렇게 몇 개, 한 2문제 정도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안 주고 뭐 틀린 선지 모두 고르시오, 맞은 선지 모두 고르시오. 요런 거 이제 나오면은 헷갈리는 거거든요. 2개를 골라야 될지, 3개를 골라야 될지. 자, 그래서 자, 요런 형식이 작년엔 안 나왔지만 그 전에는 이제 나온 바가 빈번하게 있으므로 자, 요런 형식도 좀 대비를 유형적으로 연습을 몇 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설명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다. 자, 평이하다, 평이야, 쉽게 낸다. 자, 너무너무 쉽게 낸다. 자, 그리고 비중도, 배점도 적다. 자, 요거는 학교에서 배웠던 지문 착실하게 이해하고 변형 문제 같은 것들로 자,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면은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문법. 자, 문법이 어떤 학교냐? 자, 문법이 뭐 아주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내신형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나가고요. 자, 내신형으로 객관식도 그렇고 서술형도 내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이다. 출제 의도가 뻔하다. 그냥 쓰라는 게 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다만 서술형에서 약간 유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모두 골라서 고쳐라.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 대비를 해볼 필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뭐 문법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어렵다 혹은 이 안에서도 어렵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학이 그래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 중상 정도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있는 파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 중 정도다 혹은 중상에서도 좀 중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향을 실제 기출 문제들 속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자료집에는요, 자, 작년 동덕여고 1학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통으로 실어놨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자료집에는 실려 있으니까요. 자료집에서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교과서가 올해부터 바뀌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지문들을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문법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풀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내는구나. 자, 먼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가져가시면 전부 보시고요. 제가 지금은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특징이 있는 문제들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문제는 자료 17쪽에 있고요. 객관식 4번 문법으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문법 문제 1, 2, 3 시작하다가 4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한 것끼리 골라 묶은 것은 3.3 정도면은요, 약간 지금 좀 배점이 살짝 높은 편 정도가 되고요. 자, 교체 첨가, 탈락 축약, 그리고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나는 것, 자, 요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요런 선지들의 단어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출제 의도가 분명하죠. 출제 의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 나오는 예시들이 뭐 아주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봤던 예시들이기 때문에 자, 요런 식의 문제가 문법에서 조금 중상 정도의 이 난이도로 배점으로 나왔구나. 자, 요거는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객관식 5번 문제였었고요. 자, 얘도 3.7점, 이게 문법에서 배점이 제일 컸던 문제예요. 서술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점,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얘 좀 특이하거든요. 왜냐면요, 보세요. 자,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지하철역의 이름을 모두 찾으래요. 그러니까 또 지금 선지가 어때요? 개수입니다, 개수. 동덕여고 왜 이렇게 개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에서도 사실 개수 문제가 이전 연도까지는, 전년도 말고요, 전전년도까지는 꽤 나왔다고 했어요. 몇 개인지 찾으라고 막 그런 게 나왔다니까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해야 됩니다. 자, 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자, 개수를 세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점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거 판별하는 거는 뭐 이제 딱히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실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부담이 조금 있는 거죠. 자, 다음 서답형 1번입니다. 자, 제가 문법도 서답형 가지고 왔어요. 서답형은 보통 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보기에 제시된 문장에서 자, 그누들의 표준 발음 각각 쓰세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얘 표준 발음 써라. 궁니, 자, 무처, 못하던, 새벽녘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발음을 쓰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당 아마 1점씩 부분 배점이 있을 거예요. 자, 출제 의도가 굉장히 간단하게 판단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다음 서답형 2번 두 번째 문법의 서술형입니다. 얘도 4점이에요. 얘도 출제 의도가 분명합니다. 자, 또 얘네들의 표준 발음 쓰는 거예요. 무슨 보기 1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주지만 그거 보자마자 아이들은 뭔 줄 알거든요. 이거 이제 된소리되게 이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 표준 발음 쓰는 거 그냥 쓰면 됩니다. 단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자, 다음 자, 19쪽에 객관식 10번입니다. 자, 얘는요, 윗글의 가와 관련해서 전개 방식이라는 하나를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딸려있는 지문이 아까 그 쉬운 설명글 하나 있잖아요. 자, 그거였었어요. 자, 걔가 워낙에 쉬운 지문이다 보니까 그 내용 이해라든지 이런 내용적으로 낼 만한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서술 방식, 전개 방식, 자, 요런 차원에서 문제를 하나 낸 거예요. 자, 근데 이 선지가 지금 다 처음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어떤 글들을 가지고 와서 전개 방식을 비교해봐라 라는 겁니다. 뭐 이제 유추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자, 유추가 학생들이 다 뭔지 알거든요. 저 해당 지문에서 중요한 걸로 배웠어요.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선지들을 어쨌든 처음 보는 거니까요. 읽고 실수 없이 판단을 해야 된다. 점수는 3.5점으로 살짝 조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0쪽에 객관식 11번입니다. 자, 요게 가는 교과서 지문, 나하다는 수특 지문 프린트로 배부하고 수업했던 내용이니까 다 배운 거기는 합니다. 얘네들을 연결해가지고 낸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11번 문제가요.
자, 보시면 선지가 어때요? 가다는 모두, 나와 다는 모두, 가와 달리 나는, 나와 달리 나는, 다와 달리 나는 해가지고 비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식 유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지도 보면은요. 자,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향토적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자연과 화자와의 관계를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동일한 시어의 반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는 그런 느낌의 선지들로 구성이 되죠. 어쨌든 형식적으로 내용을, 형식적인 어떤 효과를 묻는 선지들로 구성이 됐어요. 자, 아까 그 지문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자, 얘도요 보시면요. 가와 나는 모두, 가와 나는, 가와 달리 나에는, 나와 달리 가는, 이런 식으로 또 비교형이거든요. 근데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는 의미적인, 내용적인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도 수능형이죠. 자, 그 다음 객관식 13번입니다. 자, 요 아래쪽이에요. 자, 얘도 가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전부 다 수능형으로 각각의 이제 19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 바로 객관식 14번입니다. 자, 얘는 표현법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얘네들은 감각기관, 감각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나와 있고요. 자, 동일한 종류의 심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고 난이도는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바로 문제입니다. 객관식 15번. 자, 윗줄침 부분에 표현법이 쓰인 예시를 고르는 건데 자, 지금 예시가 다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표현법을 이제 정확히 이제 골라야 된다라는 거. 자, 처음 보는 예시에서 표현법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배점이 3.7점이에요. 거의 최고 배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낯선 작품을 주고 표현법 분석하게 하는 거에서 배점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문학에서. 자, 다음. 자, 16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가나다 지문 하나 묶여 있던 게 문제가 엄청 많이 딸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6번이요. 지금 배점이 3.7점이거든요. 왜냐면 이 보기가 처음 보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처음 보는 거예요. 최승호의 국어 처음 줬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걸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분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물으니까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도 수능형입니다. 자, 다음. 자, 끝나지 않아요. 아까 그 해당 지문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얘도 배점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고요. 17번입니다. 자, 근데 표현법 문제예요. 자, 왜 이렇게 배점이 높냐? 선지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산지가 다 처음 보는 건데, 자, 관념의 추상성을 극복하기도 한다. 자, 요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해가지고 해당 개념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표현법을 낯선 선지에서 구분해라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낯선 작품이 나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쫙 뛰어 넘어가지고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있는 문제입니다. 얘가. 자, 얘가 객관식 중에서는 배점이 제일 높은 4점짜리 문제예요. 자, 얘는 서술형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배점이 높냐? 자, 보기가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나는 스품도 배불렀다. 자, 요게 종탑 아래에서라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문과 연계에서 나온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전쟁의 비극성에 휘말려 있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야 되고, 자, 선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배점이 높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사답형 문제입니다. 자, 얘는요, 낱말을 알맞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낱말 문제도 나왔다. 자, 요거는 쉽게 나왔네요. 자, 가장 쉬운 서술형이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동덕요고의 기출 경향을 약간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문학에서 낯선 작품들이 나오는 게 꽤 있고 거기서 변별이 되는 편이다. 제가 지금은 그런 것들 위주로만 보여드려서 헉, 맞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이한 수준의 내신형 문제는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자, 문법도 보시면은 서술형 같은 것들이 특별히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단 실수를 유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 14쪽에 제가 수업 때 쓰는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주마다 학교 내신 진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춘 맞춤 제작 자료가 배부가 됩니다.
자, 기본서. 자, 수업 자료입니다, 이거. 수업 교재예요. 저랑 같이 이걸로 본문 분석하고 배우는 겁니다. 자, 과제집. 자, 이것도 주마다 이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차 복습 자료. 자, 기본서에서 이거 가지고 배우고 수업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요약 자료로 쓸만한 게 필요하거든요. 요약되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뭐 옳은 선지, 틀린 선지, OX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배부하는 겁니다. 주마다 자, 요런 핵심 자료들이 배부가 됩니다. 기본서, 과제집, 주차 복습 자료 이렇게 항상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띄워놓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교재에 보시면은요,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자,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서 목차 한번 실어봤고요. 자, 기본서에 학생들의 필기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이거 실제 동덕여고 학생들이 줬던 필기거든요. 자, 그거를 모아서도 넣어놨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주차 복습 자료입니다. 보면은 종탑 아래에서 핵심 정리 자료, 옳은 선지, 틀린 선지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빈틈없는 분석 자료. 자, 여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 자, 요거를 좀 몇 개를 뽑아왔어요. 자, 허생전 본문 요렇게 학습하고요. 뭐 문법도 자, 요렇게 제작한 자료로 학교 프린트 받은 거 전부 다 그 예시 살려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직전 보강 자료입니다. 직전 보강 자료는 무조건 옳은 선지, 틀린 선지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아서요. 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동덕여고 전체 연도 기출 들어가고 타학교 기출 자료 자,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자, 이게 실제로 또 동덕여고 학생 그 시험 직전에 문법 필기라 가지고 자, 받았던 거를 한번 넣어서 물론 아이들의 다 허락을 받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한 명한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생들한테 받은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복습 클리닉 자료고요. 자, 매주 상시 복습 클리닉이 있어가지고 자,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중에 1회 자유등원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이전 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저랑 1대1로 확인 작업을 받고 집에 가는 겁니다. 자, 매주 2시간 반 수업하고요. 자, 나머지 30분은 복습 테스트를 봐요. 자, 복습 테스트 예시 넣어놨습니다.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전부 주변 학교들 기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제가 관리라고 해서 그대로 써놨는데요. 자, 매주 복습 테스트 있고요. 테스트 결과와 과제 수행도는 매주 수업 이후에 학생 및 학부모님께 문자로 결과가 발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자, 복습하는 클리닉이 그 다음 주 수목 양일간에 1회 다 있어요. 선정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자, 개강 일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토요일이고요. 2시입니다. 자, 8회 진도 수업 1회 직전 보강해서 9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요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횟수는요. 자, 일단 개강 일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